클라우드 쪽을 그 환경에서 보안을 구축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그 가장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이 뭐 고객들이나 아니면 구축했던 어떤 그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로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단절된 보안, 두 번째가 이제 수동적인 보안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휴먼 에러, 이 세 가지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구축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보안은 뭐냐면, 이 고객분들이죠. 고객분들이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제 보안 제품을, 보안 네트워크 구축하다가 이제 클라우드 쪽이죠. 뭐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특히 이제 AWS 쪽에 우리 국내 그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안을 이제 구축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고객분들은 이 클라우드 쪽의 환경의 어떤 보안을 구축을 할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기존에 이제 물리적인 환경, 데이터 센터 환경 내에서 물리적인 보안 장비에 적용된 그런 보안을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그대로 그런 보안 정책이라든지 보안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서 구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상 환경, 특히나 AWS의 ELB라든지 그 안에 이제 S3 버켓이라든지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이제 물리적인 보안 제품에 적용됐던 보안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는 기능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단절된 보안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동적인 보안이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뭐 네트워크라든지 보안 쪽이라든지, 일단은 물리적인 어떤 디바이스가 아니라 가상화 환경에서 구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보안 정책이라든지 보안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또 VM 환경이잖아요. 버추얼 머신 환경. 그래서 VM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VM들 간의 어떤 그 수시로 변동되는 그런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보안 정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에서 매니지먼트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것들을 수동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시큐리티 홀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워크로드가 많이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수동적으로 이런 보안 환경이라든지 보안 컨피그레이션, 이런 환경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로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앞에 말씀드린 어떤 수동적인 보안들, 그 다음에 가상화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어떤 단절된 이러한 보안,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크게 나와 있죠. 그래서 AWS. 국내에서 가장 많이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AW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 Azure도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그 고객분들이 고려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주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클라우드 쪽의 보안 기능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클라우드 제품들은 뭐 AWS는 뭐 기존에 뭐 가장 빨리 먼저 지원을 해왔고요. MS Azure하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현재 저희 제품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AWS의 마켓플레이스처럼 현재 제품이 각각의 플랫폼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앞에 말씀드린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휴먼 에러가 되겠습니다. 휴먼 에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제품에 대한 어떤 정책을 설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시큐리티 홀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니지먼트하는 관리자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가상화 환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버추얼 머신에 올라가는 그런 시큐리티 디바이스, 그런 VM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게스트 OS라든지 게스트 VM들, 그 다음에 서비스 VM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수동적으로 매뉴얼하게 관리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일관된 정책이 적용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관리하다 보면
어떤 이 관리자에 의한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그 에러가 뭐냐면 이제 어떤 시큐리티 관련된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때 어떤 보안 디바이스에는 적용이 되는데 다른 디바이스에는 이렇게 빠져 있거나라든지 또는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몇 명의 관리자가 매뉴얼하게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요소가 있고요. 한계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어떤 그러한 그 어려움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세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AWS 계정이 이제 해킹이 당해가지고 이 AWS의 그 계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리자한테 굉장히 많은 AWS 비용이 청구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AWS에 이제 그 아마존 S3 버켓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어떤 그 노출이 앞에 말씀드린 관리자의 환경 설정 미숙이죠. 그러니까 외부에 오픈되게끔 이러한 그 설정을 해놔서 외부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할 때 어떤 매뉴얼한 부분들이라든지 관리자가 일일이 세부 보안 설정까지 관리자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커버리지 영역과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그 설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휴먼 에러로 인한 이러한 이 보안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러한 이슈가 발생될 거라고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그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환경을 처음에 인스톨레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물리적인 환경,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뭐 인프라든 아니면은 이제 시스템이든 거기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플랜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보안이죠. 아무리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인프라를 마이그레이션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보안도 같이 그 똑같은 레벨의 어떤 그런 고민이라든지 플랜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하는 그 해커들이 여기에 나와 있듯이 클라우드라고 해서 공격 못할 이유도 오히려 이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서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킷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클라우드 환경, 인프라에서도 똑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리스크홀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분명히 해커도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공격을 통해서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이 탈취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득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공격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가상 환경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뭐 APT의 공격 5단계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이제 해커들이 클라우드 환경 안에 들어가 있는 뭐 VM들 또는 뭐 AWS 같은 거 S3 버켓 위에다가 많이 이제 이 데이터들을 올려놓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멜웨어를 통해서 감염을 시키고 이 감염시킨 그 시스템 VM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커가 이제 계정 탈취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자료를 이제 탈취하는 게 궁극적인 이제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공격해 하는 어떤 그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도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과 동일한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최근의 어떤 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죠. 거기서 이 인프라를 제공해 줄 때 이 보안에 대한 책임 소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AWS든 MS Azure든 GCP든 간에 그쪽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그 네트워킹 자체에 대한 보안은 그쪽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다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 나머지 이제 고객이 빌딩하는 영역들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OS,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또는 소스 코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보안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안 책임의 어떤 이 커버리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어떤 보안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고객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고객이 빌딩하고 있는 여러 가지 OS들 또는 뭐 PC 서버 또는 웹 VM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토리지 VM까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보안을 구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안 정책을 적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웹의 공격들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게 실제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보안이 필요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라우드 쪽 가상화 환경에서 가장 이슈가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그런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해결 또는 커버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 클라우드 쪽의 보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제 SaaS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박스라든지 드롭박스 또는 여러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S3 버켓에 들어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또는 소스 코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어떤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걸 탐지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일관성 있는 그러한 보안 정책 제공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죠. 일관성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 쪽에 적용되는 보안, 그 다음에 AWS 같은 경우 ELB 환경에서 이 내부에 ELB 내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웹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스토리지 여기에 대한 어떤 보안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이 개념 안에는 수동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러한 보안 정책이 배포가 돼야 되고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마찰 없는 구축 및 관리죠. 그래서 마찰 없는 구축 및 관리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환경, 데이터 센터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또 AWS나 MSA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기존의 물리적인 환경에서 적용된 그런 보안 정책이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 왔을 때 그런 기능들이라든 구성을 만족하게끔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족하게끔 연속성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찰 없는 구축 및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보안을 도입하는 고객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 어플리케이션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탐지 차단이 방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영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VM 영역에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요구되는 그런 보안 기능, 보안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좀 이제 심플 이 단편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제 온프리미즈 영역이 이제 물리적인 환경 영역에서 여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이제 영역이 있죠.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는 크게 이제 웹 서버, 그 다음에 앱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DB라든지 캐싱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영역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영역 전체를 저희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프리마이드 영역도 저희가 이제 커버를 하겠지만 이 클라우드 쪽의 보안 저희 제품이죠. 이 클라우드 보안 제품은 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전체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클라우드 이 영역에서 저희 제품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은 이제 고객이 클라우드 다 옮기지는 않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안에 고객의 이제 물리적인 보안 네트워킹의 보안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영역이 있을 때, 이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이제 VPN을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오는 이제 인바운드 단위 되겠죠. 게이트웨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AWS로 생각하자면 ELB 그 앞단에 있는 그런 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ELB 앞단에 들어오는 그런 영역, 그래서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트래픽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안 정책 적용 또는 웹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이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영역에 위치한 저희 VM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링해서 보안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내부 단위 있죠. ELB 영역의 내부, ELB의 내부 영역에 이제 웹 서버 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웹 서버 자체에 대한 보안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제품이 현재 저희가 이제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API죠. 그래서 API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SaaS 어플리케이션을 고객이 도입을 할 때 뭐 드롭박스라든지 요즘 뭐 MS 오피스도 그 저희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MS 애주나 MS 어플리케이션 오피스 365라든지 드롭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은 API를 통해서 이렇게 연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 API 자체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API와의 연동과 거기에 따른 이제 보안 기능들도 저희가 이제 그 제공하는 보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스트 부분이죠. 호스트 부분, 엔드포인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상 환경 내에 있는 뭐 클라이언트 PC라든지 또는 서버 안에서 이제 워킹이 돼서 그 안에 돌아다니는 어떤 멜웨어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해킹 당해가지고 좀비 이 PC와 같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탐지하고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안 제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호스트 영역을 담당하는 보안 제품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세 가지 제품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인바운드 영역에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VME 시리즈가 저희가 이제 제공되고 있고요. API 쪽에서 저희가 어페추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제공해 주고 있는 어페추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엔드포인트 쪽에 호스트에서 보안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트랩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에 대한 그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영역이 크게 VM 시리즈 제품과 그다음에 어페추어 제품, 트랩스 이 세 가지 제품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 쪽에 페리미터 구간, 그 다음에 시스템 내부, 서버, 그 클라우드 내부 구간, 그 다음에 호스트 구간, 그 다음에 API 구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구간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VM에서 그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부에서 해커가 어떤 그 여러 가지 공격 툴을 사용해서 클라우드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VM에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탐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프로텍션,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VM이 전체 클라우드 영역의 이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경계단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저희 VM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고객이 DB 어플리케이션을 쓰든 아니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든 이 어플리케이션별로 저희 그 VM에서 보안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그 이 AWS에서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보안 기능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IP와 포트 레벨의 보안 기능까지만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IP와 포트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하고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들어온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지와 또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온 공격들에 대해서 기존의 AWS의 방화벽 기능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해커가 실제적으로 이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멜웨어나 익스플로이트를 통해서 주입을 하고 감염을 시킬 때 이러한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멜리어나 익스플로이트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AWS 자체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의 그런 보안 기능들을 아직 제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뭐 제공해 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외부의 위협에 대한 그러한 그 보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와 같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같은 이 가상화 이 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보안 시스템이, 보안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저희 UI를 통해서 고객이 그 공격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어디 나라에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식별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제품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게 되겠죠. 뭐 SSH, DNS, 웹 브라우징, SQL,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자가 식별을 할 수가 있다면 통제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 제품들을 통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 여러 가지 멜웨어 바이러스를 그 운반하는 여러 가지 그 P2P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어플리케이션 식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막아야 될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허용해 줘야 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정책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해서 들어오는 공격들에 대해서도 저희 그 VM을 통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외부의 해커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취약성 공격이라든지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탐지를 해서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식별 능력,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식별 능력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 능력을 통해서 보안 관리자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차단할 수 있는 또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트리거에 기반한 오토 스케일링, 그러니까 AWS에서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객분들이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AWS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굉장히 이 부하별로 이 리소스를 그때그때 이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메리트이지 않습니까? 가상화 환경에서. 그래서 이러한 그 AWS의 오토 스케일링과 연동을 하는 그러한 그 보안 디바이스가 필요하고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 AWS와 같은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현재 이제 지원이 돼서 만약 트래픽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VM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늘어나는 기준이 단순하게 트래픽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세션들, 뭐 CPU 리소스들 이러한 그 리소스 베이스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트래픽이라든지 리소스가 늘어날 때 이제 VM이 같이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로드가 이제 또 줄어들게 되면 다시 오토 스케일링에 의해서 다시 이제 줄어드는 이러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현재 저희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클라우드의 경계에 따라서 그 보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리퀘어먼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이제 보안적인 측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관리적인 구성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제 뭐 네트워크 인프라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쪽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을 텐데, 이 보안 관리자가 가장 답답해야 하는 이 관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각각의 보안 쪽의 제품에 대한 이제 리소스 모니터링이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세션 사용률, 그 다음에 CPU 사용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션 사용률, 이런 것들을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AWS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애주어라든지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똑같이 리소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기능들을 현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이제 클라우드 워치하고 현재 그 연동이 돼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리소스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17년도 2월이면 1년 6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개발이 돼서 현재 적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에 대한 매트릭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돼서 현재 업데이트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클라우드 쪽의 보안에 대한 이 제품들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제 VMware NSX에서부터 처음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AWS는 이제 2014년도부터 쭉 현재 한 4년이 지나왔는데, 현재 이미 이제 완성도는 높아졌고, 국내에서도 저희가 이 국내의 어떤 대기업 쪽에 저희가 이 VM으로 AWS 환경에서 저희 VM을 통해서 보안을 구축한 케이스도 현재 케이스 사례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WS 환경에서 저희 VM이 올라가서 앞에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공격에 대한 멜웨어 탐지라든지 취약성 공격에 대한 탐지 용도로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구성 기법을 사용해서 현재 적용돼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2018년도에서는 구글 클라우드를 마지막으로 해서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저희 제품이 지원되고 있고요. 나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픈스택이라든지 앤서블이라든지 테라폼이라든지 이러한 사스 기반 어플리케이션하고도 저희 VM과 연동이 돼서 보안을 제공해 주는, 또는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죠. 그 API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현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제품의 종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단에 VM50에서부터 VM100, 300, 그 다음에 이제 VM700. 그래서 각 VM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지원되는 제품 모델 이름이고요. 현재 AWS의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이렇게 제품군들이 이렇게 올라가져 있어서, 고객분들이라든지 파트너사분들이 해당하는 모델의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는 BYO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YOL을 구매하시게 되면 그 제품을 바로 AWS에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원되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VMware OS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릭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 애주어, 구글 클라우드 세 가지에 대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지원이 저희 VM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객분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이제 AWS나 MS 애주어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보안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을 하는 고객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에는 이제 APT 공격의 전형적인 이제 4단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침투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이제 감염 단계, 그다음 확산 단계, 유출 단계.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외부에 이제 이 들어오기 위한 여러 탐색 단계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가시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객사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막아야 되는지, 그런 보안 정책을 세우려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인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실제적으로 IP와 포트만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을 이 클라우드 기반의 그러한 방화벽으로 이제 웹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80 포트와 그 다음에 해당하는 웹 서버 IP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방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와 같은 VM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가시성이 확보가 되면 외부에 해커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문들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P2P 어플리케이션, 메신저 이런 부분들을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이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외부의 공격 루트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IP 포트 베이스라고 하면 80 포트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또는 523번 DNS 포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인터넷 서비스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 한계가 나와요. 리미티드로 되어 있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자체로. 그래서 저희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안 제품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이 원하는 거는 이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또 외부의 해커를 통해서 뭐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내부 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막아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 강력한 통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이러스나 아니면 멜리어나 익스플로어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차단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보안 기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려진 공격이라든지 또는 뭐 신종 바이러스 또는 변종 바이러스 여러 가지 멜웨어 뭐 CNC 채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유포하는 그런 멜웨어 사이트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기능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아예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기능에서는 아예 없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보안 기능과 저희와 같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전용 클라우드 보안 제품과는 거의 굉장히 많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안을 이 강력하게 제공해주는 또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이러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들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PI죠. API는 저희가 이렇게 어페추어라는 제품과 에비던트라는 제품 두 가지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Saa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그 두 개의 제품이 해주는 역할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클라우드 환경 안에는 여러 가지 AWS 같은 S3 버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지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에 대한 검색, 리소스 검색과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S3 버켓 안에 있는 데이터 안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토리지 서비스를 AWS에 제공해주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어떤 이 보안 정책 적용할 때 뭐 계정이라든지 계정 권한을 줘줄 때 관리자에서 계정 권한이 외부에 노출되는 그런 휴먼 에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휴먼 에러에 의해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의 어떤 위험성 또는 보안 자체죠. 이런 리소스에 대한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관리자가 다 일일이 모니터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페추어와 에비던트가 자동적으로 이러한 스토리지 내 어떤 계정 또는 보안 정책이 그 위배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검색을 해서 관리자한테 알기 쉽게 얼러트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얼러트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보안 서비스가 여기 나오는 에비던트와 이제 어페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컴플라이언스죠.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기업에서 요청되는 뭐 요즘 얘기하는 GDPR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요.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계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멀티팩터 뭐 오세티케이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 어페추어하고 에비던트가 그 항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쫙 조사를 한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위배되거나 아니면은 컴플라이언스에 오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포트로 출력을 해서 관리자한테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비던트와 어페추어와 같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스토리지 서비스 자체 보안이라든지 그다음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러한 요청사항이 굉장히 우리 국내 고객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그런 니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VM들에 대한 그 실제적인 인프라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상 환경에서만 발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 보안 환경에 대해서 이 어페추어와 그다음에 에비던트가 이러한 세 가지 보안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니즈들은 실제로 국내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요청되고 있는 그런 요구사항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 S3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AWS 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애주어도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에비던트와 어페추어의 제품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소스 분류라든지 검색,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자가 알기 쉽게끔 알려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AWS의 저희 이 어페추어라는 제품이 이제 워킹이 됐을 때 이러한 형태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덴티티라든지 액세스 관리에 대한 결과 리포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도별로 리스크별로 이렇게 위험도별로 이렇게 쭉 리포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S3 버켓에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안하시면 저희 VM도 같이 제안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어페추어나 에비던트하고 같이 그 스토리지 쪽에 대한 어떤 컴플라이언스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다면 같이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가 이제 트랩스라고 하는 그런 그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클라우드 환경 안에 있는 웹서버라든지 그런 그 호스트 쪽에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트랩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멜웨어 익스플로잇이 웹서버라든지 호스트에 만약 어케이 있다. 그러면 그걸 탑재하고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트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VM이 그런 보안 영역들도 해주지만 만약에 내부에 이 호스트가 이런 외부의 공격에 노출이 돼서 감염이 되더라도 저희 트랩스 제품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탐지해서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호스트 영역의 보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기존의 국내 제품들이 이 호스트에 만약에 이러한 보안 제품을 깔려면 뭐 시그네이처라든지 그런 것도 업데이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트랩스는 시그네이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시그네이처에 대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그네이처에 대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어떤 리소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그러니까 그 관리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랩스는 그 윈도우즈 기반에서도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기반에서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도 이 세 가지 OS에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클라우드 쪽, 퍼블릭 클라우드 쪽이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데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WS,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세 가지 다 현재 지원되고 있고요. 이 경계단에서는 저희 VM 시리즈로 이제 제공이 되고 앞에 말씀드린 스토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API 쪽에서는 어페추어로 저희가 보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에서는 이 트랩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이죠. 세 가지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저희 제품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런 보안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보안이라는 거는 이 악성 코드들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악성 코드들에 대한 DB라든지 그런 정보를 어떻게 저희가 그 업데이트를 시키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RL 정보, 유형 UR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바이러스를 배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멜리서스 URL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V 패턴, IPS 패턴, 멜웨어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자체에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이버 스레 얼라이언스나 서드파티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서드파티 영역과 저희가 연계가 돼서 그쪽의 인텔리전스까지도 저희가 같이 이 소스를 받아서 같이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악성 위험 정보들이 이 저희 VM 제품, 그 다음에 트랩스, 어페추어의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도 보안을 저희가 이미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AWS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보안 제품들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그 보안 서비스 또는 보안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보안 기능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관리자가 고객이 굉장히 쉽게 인스톨레이션 할 수 있고 보안 정책을 마이그레이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뭐 AWS에서도 마찬가지고 MS죠.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가장 인테그레이션이 많이 돼 있어서 API라든지 그러한 클라우드의 기존의 매니지먼트와 잘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런 자동화 오토메이션에 대한 그런 기능들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이 현재 잘 준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